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남의 옷이 좋다 하여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문화가 교류하는 이때에 수년이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은 고집불통이요 수년이 남에게만 팔리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법을 취사해야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여러분의 꼭 맞는 건강법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좋다고 알려진 건강법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음식을 봤을 때 체질별로 뭐 피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음체질과 양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소유자인 분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음식을 피하시고 육류나 살코기를 조금 더 섭취해 주면서 음식 맛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매콤한 맛의 음식을 조금 가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몸에 열을 나게 해주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이신 분들은 야채의 섭취를 늘려주고 육류나 튀김 종류를 좀 줄이시면서 음식의 맛은 담백하거나 좀 씁쓸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낫지 않고 평생 가기도 한다는 산후풍. 산후풍은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이 몸조리를 잘못하면 나타나게 되는 질환을 이르는 말인데요. 온몸의 손목, 발목,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고 시리거나 저리는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되며 육아와 가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우울감도 산후풍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산후풍을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으로 허약해진 몸을 슬기롭게 회복해야 하는데요. 산후풍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산후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임신과 분만을 겪은 여성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통증이 오면 산후풍이 왔다고 하죠. 네, 박사님, 출산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육기라고 하는데요. 엄마들이 이제 출산 후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자궁의 이제 질이라든지 몸의 정상적인 관절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6주에서 8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동의보감에서는 100일을 이제 산후의 몸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출산을 했을 때 90일의 이제 출산 휴가를 주고 있고 네.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해부학적으로 6주에서 이제 8주, 구조적으로는 돌아왔어도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올 때까지는 100일 정도 이렇게 예산하고 몸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출산 후에 통증이 있으면 뭐 무조건 산후풍인가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산후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산후풍은 산후와 이제 풍자가 이제 합해져 있어서 예, 산후풍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러면 한방에서 이 풍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풍은 동의보감에 보면 선행이 삭변, 예,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변화가 되는 증상을 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산후에 풍이 온다는 것은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들이 이동할 수 있고 또 바람을 통해서 예, 더운 기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 차가운 기도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예,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통칭해서 산후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산욕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전의 상태로 몸의 뭐 기능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 시기에 관리를 잘 못하면 오는 게 산후풍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산후풍은? 산후풍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어열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자궁이 임신을 하면서 자궁의 원래 크기보다 거의 500배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자궁 자체가 아이가 이제 커지면서 자궁도 커지면서 이제 배꼽 부분으로 해서 자궁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자궁이 원래 자궁으로 돌아가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면서 피가 한방에서 이 경우를 이제 오로라고 하는데요. 네. 오로가 제대로 빠져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로가 제대로 빠져 나가지 않을 때 이제 어열이 생기면서 어열이 우리 여성분들 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오게 됩니다. 네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현대 여성분들이 예, 모유 수유를 하지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자궁 수축을 시키는 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예, 이제 출산 후에 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예, 네. 산후에 이제 부종이 있거나 산후에 이제 비만이 생기면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열이 남아 있으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의 통증은 낮에보다는 오히려 저녁 때 좀 쉬거나 네. 잠을 잘 때 통증이 오는 경우를 어열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출산 후에 오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아주 진단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관절의 과사용입니다. 예, 출산 후에 아이를 예, 케어하고 그 다음에 씻고 또 씻기고 집안일도 하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 커지면서 관절들이나 골반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골반이 이제 벌어지면서 관절도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때 관절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쪼그려서 뭐 일을 좀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과정을 많이 하면서 예, 손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 발목에 통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똑같이 출산을 해도 예, 그 어떤 분은 건강한데 어떤 분은 너무 시리고 차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몸이 원래 차고 허약하신 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임신을 하는 중에 10개월 동안 아이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유의 엄마의 영양분을 다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엄마가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차고
허약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출산 후에는 몸이 더 허약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관절도 이완이 되어 있고 자궁도 더 커져 있고 네. 이게 이제 힘이 있어야 수축이 되는데 수축이 안 되고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통증도 있는데 항상 관절이 시리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호소하고 있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거나 또 찬 걸 먹게 두면 오히려 몸의 관절이 더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지만 임신을 하면서 이제 출산 후 아이를 관리하면서 한 번씩 밖에 활동적으로 좀 나가고 싶어 하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에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오는 이제 우라 증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관절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출산 후에 이제 한 번씩 마트라든지 나갔다 오면 통증이 좀 사라지는데 또 나갈 때가 됐는데 나가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관절이 시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식구나 이제 남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는 이제 잠자는 시간과 깨어 있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에 맞춰서 자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자는 동안에 엄마는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충분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와 우라가 생기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라든지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가슴 통증, 목에 이제 이물감, 두통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원인들이 한 가지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산 후의 통증도 그렇지만 유산 후에도 통증이 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산 후에도 산후풍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출산 후보다 유산 후에 몸 관리를 10배 이상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일반 이제 한방에서 진료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유산 후에 이렇게 통증이 왔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산 후에는 주변 식구들이나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유산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유산을 하고 별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몸조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밤에 비유를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밤알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자궁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밤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밤알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안에서 착상이 안 되고 제대로 잘 기르지를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밤알을 억지로 까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어혈이라든지 산후 몸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산을 했을 때 산후풍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분만을 했을 때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후풍의 증상을 아까 제가 주제 영상 소개할 때 얼핏 온몸의 관절이 시리고 저리고 아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증상들이 제일 큰 증상들은 일단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하고 허리, 무릎, 다리 쪽으로 가장 많이 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배 쪽에 시린 증상,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우울하거나 답답한 증상, 통증, 두통 증상이 같이 오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증상으로는
오히려 산후에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서 무력감이라든지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통증의 그 세기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도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은 통증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호소를 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둔감하신 분들은 통증의 강도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때 통증이 나타났을 때 시리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어혈, 산후의 오로가 제대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 아픈가 밤에 아픈가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산후의 몸 관리법이 오히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심리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그 증상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이런 증상들은 왜 나타나는 거죠? 예, 일차적으로 이제 산후풍은 관절, 근육 조직에 이제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우 이제 자율신경의 관리에서 균형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몸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서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시는 분도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울감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맥을 봤을 때 맥이 힘이 없고 떨어져 있고 원래 선천적으로 몸이 차고 허약한 경우에 협조를 남편분이나 식구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몸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제 무기력하고 이제 만사가 귀찮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산후조리를 할 때요. 그러니까 좀 온도를 높여야 된다, 뭐 따뜻한 데 있어야 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맞는 거죠, 박사님? 네, 일반적으로 자꾸 산후에는 제가 진료하다 보면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면서 땀을 빼야 된다. 이제 이런 속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음체질과 양체질. 그래서 출산 후에도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도록 기온과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여름에 체력 관리에서는 약간은 땀을 조금 내주는 것이 인체의 양기를 여성분들의 이제 산후 부종이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평소에 추위를 타거나 이제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땀을 나지 않고 약간 따뜻한 정도로 몸을 관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산후풍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서양 의학에는 산후풍이란 병명이 없고 동양인에게만 산후풍이 있다? 이제 이 얘기는 서양 의학에는 이제 산후풍이란 병명이 없으니 서양인에게는 뭐 이런 질환이 없고 이 질환은 동양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산후풍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동양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이 작고 또 그 다음에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네. 산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서양 분들도 이제 산후에 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후풍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자궁 수축을 위해서 자궁 마사지는 자주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는 저는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뭐든지 한 가지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출산 그 전에 아이가 이제 배꼽,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이제 자궁이 배꼽 정도에까지는 아직은 있기 때문에요. 네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배를 마사지를 본인이 또는 다른 분이 남편분이 식구분이 할 때 배에다 손을 댔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일단 중지를 하시고 네. 꼭 전문의 선생님께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배 안에 어혈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좀 더 풀고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산후풍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여름 산후조리 시 덥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도 된다? 박사님께서 아까 여름엔 조금 땀을 내게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 틀어서 네. 예,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예, 관절이나 피부 자체가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받으면 그게 이제 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항상 간접적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는 거의 이제 긴 치마,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치마 밑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피스 속에 안에 약간 바지 같은 것을 살짝 면바지를 꼭 입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바람을 직접 맞지 않고 간접적으로 받아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산후풍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산후에 나타나는 불면증도 산후풍이다? 불면증도 산후풍 어떤가요? 예, 그런데 이제 산후풍은 통증이 있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있던 산후풍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이 통증에 의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불면증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산후불면증을 산후풍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산후풍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출산 후에는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 요 얘기는 출산 후에 머리도 못 감게 하고 목욕도 못 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분만을 했을 때는 자연분만 후에 보호자의 이제 동반하에 조금씩 걸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거동을.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출산 후에는 빈혈 증상이 나타나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안에서 조금씩 꼭 보호자 동반하에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오로도 잘 빠지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산후에 4주에서 6주가 지난 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을 조금씩 해주고, 근력 운동은 이때는 하시면 안 되고 운동을 해 주셔야 산후풍 자체도 예방이 되면서 치료가 되고, 산후부종이나 이제 산후 우울감을 예방을 하면서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산후풍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후풍의 원인이 이제 4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 4가지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어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혈이 있는 경우에 한방에서 치료를 할 때 일단 문진이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모유 수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네.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아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자궁 수축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산후부종이나 산후비만이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먼저 비만이나 부종이나 풍이 있어도 어혈을 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산후풍의 증상이 있어도 낮에보다는 오히려 쉬는 밤의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의 산후의 치법에 있는데요. 산후에 이제 보법을 우선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혈을 우선으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어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자궁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후풍이 있을 때는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관절의 과사용입니다. 손목 관절이 이제 약하신 분들이 있고 허리나 무릎 관절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식구나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쪼그려 앉거나 너무 구부리거나 피는 동작을 많이 안 하면서 특히 이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할 때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도 안고 그 다음에 수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야 되면서 손목 관절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손목을 사용을 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꼭 이용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손목 보호대를 손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목 보호대를 이제 빼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절을 보강을 해주면서 이제 심장을 보호를 해줘야 관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서 관절의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몸이 허약하고 차가우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후풍으로 오시는 분들의 한 50% 정도가 진찰을 하고 맥진을 하면 대체로 몸이 허약하고 이제 차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몸이 차고 허약하기 때문에요. 산후붓기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서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또는 임신하기 전에 출산 후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싫다, 그 다음에 몸이 시리다, 다리가 시리다 이러는 경우에는 항상 그 붓기를 먼저 빼시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순환을 시키고 보법을 쓰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산후치법에서 어혈을 치료하는 법과 보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선천적으로 이제 몸이 허약하고 차가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어혈이 조금 있어도 이때는 이제 보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한 20%에서 30%로 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로 이제 오시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밖에도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여성분 중에도 한 50% 정도는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출산 후의 상황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면서 답답하고 이제 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산후풍 증상이 있어도 가슴에 답답한 거나 이물감이나 옆구리 통증 이런 우라 증상을 먼저 치료해 주면 네. 이 산후풍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식구의 이제 도움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답답하거나 이제 우울감이 나타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울감과 우라가 같이 합해져서 단독적으로 또는 이제 복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후풍 약만 써서 증상만 써서는 안 되고 네. 스트레스 우라 약을 같이 써주면서 이제 남편분이나 식구분들한테 밖에 나가는 걸 좀 좋아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이제 나가서 같이 이제 산책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식구의 도움을 꼭 같이 해줘야 산후의 풍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한방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산후풍 치료 사례입니다. 31세 여성으로 160cm, 65kg입니다. 산후 55일인데 아직도 오로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중단을 했습니다. 1개월만 모유 수유를 했고 손목, 허리, 무릎이 특히 시리고 쑤시고 또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고 또 아침에 기상이 힘들고
특히 이 여성분이 저한테 호소한 게 남편분이 일을 좀 도와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면서 짜증, 화가 자꾸 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망진을 했을 때 얼굴에 혈색도 없고 또 맥은 좌우가 같이 약한데 특히 이제 오른쪽 맥이 부하면서 힘이 없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이제 출산 후 2개월 된 환자로 산후에는 대체로 이제 어혈을 먼저 제거하고 또 보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는 혈색도 약하고 맥도 약하고 또 힘이 없는 몸 상태에서 이제 남편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몸이 모두 시리고 또 아프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소화불량 증상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이제 보하는 약을 80%, 어혈 제거약 10%, 예, 스트레스 우울화약 10% 비율로 2개월간 투약 후 이제 완치한 사례입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산후풍이 어떤 한방차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박사님? 예, 산후풍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풍이 있는데 이제 밤에 아픈 경우, 낮에 아픈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밤에 아픈 경우에는 이제 어혈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귀와 도인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10g씩 넣고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에서 25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에 공복 시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밤보다는 낮에 통증이 잠잘 때는 전혀 통증이 없고 움직일 때 오히려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 산후풍에는 당귀와 백계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고 달이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에서 25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이 경우에는 공복 시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렇지만 아침과 저녁에 잠잘 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같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차요법을 같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당귀와 도인과 백계자를 각각 8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리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에 2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산후풍 증상이 있는데 밤보다는 낮에 통증이 심했을 때 먹는 한방차입니다. 당귀와 이제 백계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당귀는 여성분들이 출산 후 또는 임신 중, 임신 후에 피를 보충을 해주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약재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백계자는 내 몸에 이제 찌꺼기, 어혈을 제거해주면서 근육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을 시켜주면서 기를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제 우울화가 있을 때도 이 백계자를 쓰고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손끝과 발끝이 저리고 아플 때 이 백계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 산후풍 증상이 있을 때 이 당귀와 백계자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자,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단맛, 매운맛, 쓴맛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하나 도드라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특히 이제 당귀가 약간 매콤하면서 단맛도 있고 네. 백게자는 이제 겨자입니다. 예, 겨자는 그래서 매콤하면서 그래서 몸이 특히 이제 차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이제 어제가 입하였거든요. 네, 예, 네. 아, 여름에 그렇군요. 우리가 더울 때 수정과를 먹거든요. 근데 네. 수정과는 찹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예, 생강이 조금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도 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갑지만은 예,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과 예, 그 다음에 단맛.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매운맛과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이제 지혜를 수정과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당귀와 백계자가 특히 이제 어혈을 제거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예,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서 혈액을 왕성하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차요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방지압법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압법도 산후풍이 밤에 아픈 경우, 낮에 아픈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밤에 아픈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태충과 절골혈을 혈자리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태충이라는 혈자리는 예,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양쪽 뼈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 정도 누르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예, 두 번째 절골혈은 예, 바깥쪽 복사뼈에 본인의 5번째 손가락을 대시고 예, 바깥쪽 복사뼈에서 측면으로 쭉 위로 올라오시면 두 번째 예, 손가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예, 한방에서 동의보감에서는 예, 바깥쪽 복사뼈의 이제 삼촌 오목한 부분인데 이 절골혈을 똑같이 예, 자신의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해서 예,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산후풍이 밤에 보다는 낮에 더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절골혈과 합곡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합곡혈은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따라서 오다가 보면 양쪽 뼈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항상 상체에서 하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합곡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골혈을 하시면 되고 밤에 아프신 경우에는 이제 절골혈을 하고 태충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픈 경우에는 세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합곡과 절골과 태충 혈자리.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좌우로 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아플 때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측 손과 다리의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이 더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예, 반대쪽 예, 왼쪽에 예, 합곡과 절골과 태충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왼쪽이 아프실 때는 오른쪽의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에 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165에 80kg요. 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 63. 네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예, 키로수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예, 말씀하세요. 다이어트가 너무 갑작스럽게 10월 달서부터 예, 제가 잠을 안 와가지고 남편이 애국을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편안하게 막 계속 저녁에 야식도 먹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7, 8kg가 쪘어요. 예, 8kg가 딱 쪘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예, 키로수를 좀 뺄까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다이어트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된다고 해서. 예. 근데 제가 현- 지금 예, 건강도 간 경화이거든. 심한 간염은 없어졌고요. 예. 약 먹는 것도 없고 수치는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상 관리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 간 수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전에는 간 경화로 진단받으신 거예요? 예. 예. 현재 그러면 복용하는 약은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특별한 건 없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예, 고지혈증 약을 한 3개월만 예, 먹어보자고 먹고 6월 30일 날 좀 한번 결과를 보자고 검사를 한번 더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현재 고지혈증 약만 복용 중이시고요. 저녁에 하나리요. 예. 그 젊으셨을 때 혹시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수술한 적은 예. 저거 했죠? 자궁 드러낸 거, 예. 척추 수술에 그거 하나 하고, 예. 애기 제왕절개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7kg에서 이제 8kg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69kg 나갔는데 지금 80kg니까 69는 적이네요. 예. 10kg가 거의 넘게 찐 거예요, 지금. 예.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식사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인데 예. 낮에는 거의 안 먹다시피 해요. 예. 근데 밤에 이제 제가 3시, 4시 잠을 자기 때문에 이게 완전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밤에 야식을 이렇게 먹어요. 예. 밥도 밤에 먹고. 예, 이제 그러시면 그 낮과 밤에는 우리 인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지금 그 남편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러면 남편분이 외국에 이제 나가시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수면도 생활이 돼 있었어요. 예, 정상적으로 수면도 취하고 이제 낮에 식사하시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지금 혹시 낮잠 주무세요? 낮잠도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지금 10시쯤에 일어나요, 이렇게. 잠을. 예. 그러면 낮잠은 자지는 않아요. 예. 낮에 이제 식사를 조금 아점으로 1시 반이나 돼서 이제 그렇게 먹고. 예. 낮에는 그다지 막 뭐를 막 챙겨 먹고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예. 저녁 때도 이제 밥을 미리 제가 이제 현미밥을 좀 먹고 야채식으로 이제 좀 먹는데 예. 제가 방법이 아주 안 좋다는 거는 제 자신이 알면서도 이제 그리고 6시에 딱 밥을 먹고 안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먹긴 먹는데 예. 저녁에 TV를 보다 보니까 안 먹긴 뭐를 안 먹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다음은 이제 뭐가 먹는 거를 사다 놓지는 않는데 요즘에
그 이제 과일 같은 거는 제가 떨어지지 않고 야채, 오이, 뭐 피클, 뭐지? 예. 저기 뭐 파프리카 이런 거를 이제 갖다 놓고 또 먹기도 하고 뭐 심지어 없으면만 이제 그런 것도 먹고 이래요. 예. 지금 이제 그 생활이 이제 남편분이 외국에 가시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어쩔 네. 수 없이 저녁을 일찍 먹다 보면 취침 시간이 늦어지다 보면 뭔가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 그 생활 패턴으로 돌리셔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낮잠은 안 주무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상황을 지금 앞으로 당기는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예, 그래서 예. 뭐 3시에 주무시든 4시에 주무시든 6시나 7시에 일어나시는 걸로 일단 맞추셔야 돼요, 시계를.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예, 거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활동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소비 형태로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인체는 유기적으로 밤에는 음식이 들어오면 저장식으로 내 몸이 이제 컴퓨터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지금 쉽지가 않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4시에 자든지 5시에 주무시든지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걸로 일단 맞추셔야 돼요. 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낮잠은 7시에 이제 일어나셨어도 낮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면 사람은 잠을 2, 3일 동안을 예를 들면 현재 뭐 3시에 잔다 그러면 6시에서 7시간씩 잔다 그러면 4시간씩 잔다 했을 때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 밤에 일찍 주무시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현재 이제 전에 간경화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방차보다는 우선 생활요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잠자는 시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전으로 돌리셔야 되는데 순서를 일어나는 걸 먼저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잠자는 건 그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일단 일어나는 시간을 이제 어제부터 입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은데 뭐 그 시간을 3시쯤 주무시니까 뭐 5시 이렇게는 안 되고 시계를 이제 어머님께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편한 시간으로 해 놓으세요. 예, 네. 그런데 그게 뭐 2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5시에 주무시든 그 시간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예, 1차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먼저 다이어트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어나는 것만 그 시간에 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절대적으로 낮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파에서 일어나자마자 소파에서 눕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뭘 좀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하신데 막 억지로 돌아다닐 필요는 없고요. 예, 졸려도 그 이제 해가 지금 처음에 그러면 아마 12시 막 1시 이럴 때 졸릴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하루 이틀은 그걸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7시나 8시까지 이렇게 버티셨다 했을 때 8시, 7시, 8시에 졸리면 이제 그때 주무시면 돼요. 그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관한 건데요. 예, 음식을 그래서 낮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조금씩 드셔야 돼요. 예, 적절하게. 예, 근데 이게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적정량을 했는데 이제 그 셋 때 뭔가 궁금하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나 야채나 과일이나 그러니까 예. 내가 적정량을 식사를 하셨는데 배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 드시면 뭐든지 살이 찌세요. 네. 예, 그래서 뭐 육류는 살찌고 야채나 과일은 살 안 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님의 몸 상태는 80kg가 되셨기 때문에 예, 내가 배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약간씩 적게 적절하게 이제 식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했는데 아 배부르다 그건 과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아 뭔가 좀 더 먹고 싶다. 예, 이 상황에서 멈추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뭐가 좀 출출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출출한 건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픈 그 점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적절하게 드시고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시고 이제 특별히 지금 걷거나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장이 없다는 것보다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집에 혼자 계시면 자꾸 졸리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졸리면 나가셔야 돼요. 예, 나가서 바람 없는 데서 그냥 네. 잠깐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예, 그랬다가 이제 거기가 또 있으면 다시 들어오셨다가 또 졸리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며칠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해서 수면이 적정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예, 음식량을 내가 조금 적게 드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새때 예, 예. 군것질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간경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한의원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면 그의 식욕 억제침이나 지방 분해하는 침이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침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거에 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 침 맞는 건 괜찮습니다. 식은 억제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갑자기 불어난 체중 때문에 상담 전화를 주셨어요. 네. 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뭐 어떤 뭐 다이어트 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너무 늦게 주무시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늦게 이제 혼자 계시다 보면 네. 이제 무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TV 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네. 요즘은 또 먹는 방송을 하다 많이 보니까요. 하죠. 저도 그런데 자꾸 입에서 침이 고여서 네. 뭐가 이렇게 궁금한 걸 찾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TV 보면서 2-3시 되는 것은 그냥 바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2-3시 되고 주무시다가 보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늦게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아점으로 한 끼 드시고 저녁 때 이제 먹고 그러면 그 시간을 안 먹어야지 하는데 이게 그렇게 습관이 안 되어요. 네. 저녁 때는 특히 그쵸. 내 몸이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저장 스타일로 가요.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3시에 4시에 자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제가 진료하다 보면 처음에 좀 일찍 주무세요. 이게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면 그날 저녁은 피곤하죠. 낮잠을 안 잤을 때 졸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낮잠을 안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 경우에는 2-3일만 하면 10시, 9시 그냥 눈이 감겨서 자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먼저 이걸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하게 식사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음식을 먹었을 때 배부르다. 예, 그건 이미 과식입니다. 우리 몸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서 부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네. 부풀기도 전에 배부르다. 그러면 이게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더 부풀면 식곤증이 오게 돼요. 예, 그러면 과식이기 때문에 식사를 적정하게 조금 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뇌는 원래 들어오던 양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 궁금하고 출출해져요. 네. 근데 궁금하고 출출한 건 배고픈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자꾸 저희 한의원에 와서도 예, 비만 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서 과한 게 있는 게 아닌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음식 조심을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허해서 기운이 없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때가 좀 넘기면 배가 고파서 손이 떨린다든지 허기가 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허겁지겁 먹게 되면 손 다리는 살이 안 찌는데 복부 비만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법의 약을 쓰면서 또 하나는 섭생을 조절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산후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산후풍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을 중에도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또 산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출산 후에는 항상 좌욕을 한 번에서 이제 2번 정도 꾸준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특히 이 좌욕을 하시면서 케겔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좌욕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습기가 남지 않도록 건조하게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2번째, 산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 질기고 딱딱하고 차가운 음식을 산후 100일까지는 조심해서 섭취를 해 주시면 산후풍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 중에도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출산 후의 좌욕은 산후풍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산후풍은 평생 가는 불치병이 아니니까요. 산후풍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